안녕하세요. 상혜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단어나 본문의 쓰기 숙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신한어린이 중국어 6권을 가르치게 되셨대요. 한자와 좀 더 익숙해지게 하고 싶은데 한자 쓰기 숙제 같은 거를 내주는지가 궁금하시다고, 그리고 워크북에는 그 과의 세 단어를 모두 쓰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 단어를 공식에 5번씩 써봐라 숙제를 내면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할까요? 한 과가 끝난 후에 본문을 한번 써봐라 하는 숙제는 어떨런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상현쌤의 Fun Chinese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에는 신한어린이 중국어 시리즈 교재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활동지들을 제가 좀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제가 올려놓은 활동지를 활용을 하고 싶으신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출력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시는 이 내용은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받았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해서 영상으로 한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글에 선생님께는 댓글로도 길게 답변을 남겼지만, 혹시 또 제 카페 회원님이 아니시고 아니면 그 글을 미처 읽지 못하시고 지나가신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 저의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숙제를 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왜 숙제를 내주어야 되는가? 왜 그 숙제를 내는가에 대한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쓰기 활동지를 수업 시간에 해보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간체자 쓰기를 연습을 시키는 거? 왜 쓰기를 연습을 시키죠? 그 중국어 표현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반드시 활동지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쓰는 것에 부담을 가진 친구들은 오히려 허공에다가 손가락으로 몇 번 따라서 쓴 다음에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면 이게 더 재미있다고 하면서 그 한자를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되도록 아이들에게 쓰기 활동지에서는 많은 쓰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자체가 한자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글씨를 쓰지 않으면서 또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번 쓰게 하는 것이, 이 쓰기를 하면서 내가 글씨체를 다듬어 봐야겠다라거나 이 한자를 내가 꼭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른들은 하지만 우리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쓰는 활동 자체가 너무 지루하다, 너무 막 손이 아프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쓰기 활동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그 한자를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함께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생님이 쓸 테니까 여러분 잠깐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서 화면에 크게 한 글자를 보여준다거나, 예를 들어 저는 시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나무목 알아요? 아이들이 안다고 해요. 눈목 알아요? 마음심 알아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럼 선생님 동작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 거거든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나무목자를 써요. 눈목자도 쓰고 마음자도 허공에다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도 모르겠다고 하면 이제 칠판에다 뒤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목, 눈목, 마음심을 따로따로 써줍니다. 시간이 조금 있다고 치면 눈 목자가 왜 위아래가 길어졌는지에 대한 한자 모양의 변형 과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조합을 해보게 해요. 자, 나무목과 눈목자는 왼쪽과 오른쪽에 붙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음심은 그 아래에다 붙여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글자가 완성이 됐나요? 하면 친구들이 됐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을 보여줍니다. 짠! 이거 맞았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맞았다, 어떤 친구는 뭐 왼쪽부터 차례대로 썼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이런 방법을 안 하고 처음부터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있는 화면에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그 위에서 화면에 있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써보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게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눈동자로만 선생님이 쓰는 걸 따라와 보세요. 자세히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니까 칠판을 봐주겠죠. 만약에 온라인 상황이다 싶으면 화면을 공유하고 두꺼운 주석 펜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다. 제가 지금 교실 상황과
또 온라인 수업 상황을 같이 막 섞어서 말씀드리니까 혼동되실 수 있겠는데 교실 상황이다 싶으면 칠판에 크게 글씨를 제가 한번 쓰면서 친구들이 눈으로 이렇게 시선으로 따라오겠죠.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요즘에 물백목을 쓴다거나 전자칠판 쓰신 분들 계신데 만약에 분필로 사용하는 반이 있으면 이렇게 분필 좀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눕혀서 써요. 우와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세워서만 쓰다가 그걸 눕혀서 되게 두꺼운 펜으로 고딕체처럼 두꺼운 펜으로 쓰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한자가. 그리고 뭉툭뭉툭해 보이는 한자의 그 피력이 나오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한자스럽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백목을 사용해서 분필을 사용해서 한번 써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는 원래 쓰던 것처럼 한 번 더 제가 따라서 쓸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여러분도 이제 손가락으로 쓸 겁니다. 라고 해서 필순에 맞춰서 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선생님 하는 거 잘 봤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외웠을 테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보기만 했을 텐데 이번에는 두 번을 허공에 따라서 써볼게요. 대신에 필수는 쓰는 순서는 좀 신경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또 씁니다. 두 번 정도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 혹시 이거 가려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네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틀리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회피 전략을 쓰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칠판 지우개로 탕탕탕탕탕 그 칠판에 쓰여져 있는 한자를 살짝살짝 이렇게 탁탁탁 쳐줍니다. 그러면 자국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보면 아직 보여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맞아요. 지금 한 번 더 써보고 나서 지울 거예요. 완전히 지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손가락으로 따라서 써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됐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 지워요. 칠판을 지운 다음에 자, 허공에 한번 써보세요. 필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산스 이렇게 써줍니다. 물론 저도 써요. 허공에. 그런데 그럴 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거꾸로 쓰는 연습을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온라인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더 쉬워요. 물론 검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이건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에 좀 맞는 건데 어떤 검색 포털 사이트에 중국어 사전으로 들어간 다음에 뭐 XIANG를 칠게요 라고 하면서 알파벳을 누르는 걸 보여주시면서 선생님께서 단어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선생님께서 시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GIF 파일로 그 획순이 자동적으로 구동이 되죠. 그 화면 위에 그 마우스 클릭 커서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냥 보실 때는 이게 화면에 있는 사진처럼 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 PPT에 실어놓고 그걸 구동을 시키면 zip 파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PPT 지금 이제 줌 화면이니까요. 선생님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시면서 학생들이 PPT를 보잖아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위에 그 zip 파일을 올려놓은 다음에 보여주시면 학생들은 계속 움직이는 걸 보고 있겠죠. 자, 두 번 정도 보고 나서 옆에 한번 써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친구는 하고 어떤 친구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선생님이 지금 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번 정도 보고 나서는 화면을 끄고 우리가 같이 줌 화면에서 허공에다 대고 이 글씨를 써볼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 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서 획순을 저도 위에서 화면에서 따라 쓰는 거 연습을 막 해요. 자, 세 번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공유를 멈추고 다시 전체 화면을 보면서 학생들을 제가 갤러리 화면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화면에 손가락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한번 써봐요. 자, 됐나요? 라고 한 후에 제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봅시다. 여러분 한 번씩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하는데 그때는 PPT 화면 창에 칸을 나눠줘요. 아마 제 특강을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활용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줌 수업을 할 때 어떤 친구가 하고 어떤 친구가 안 하고를 우리가 재빠르게 확인을 하려면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칸을 격자무늬처럼 매트릭스 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 학생들 이름을 좀 적어 놓으세요. 아니면 학급 번호. 여러 학급으로 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공임을 들이시면 학급마다의 학생들을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게 좀 난 싫어 하시면 번호가 있을 테니까 1번부터 뭐 25번까지 번호를 쓰신 다음에 55나 그 표를 화면에 보여주세요. 자기 번호가 적혀 있는 칸에 한번 한자를 써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삐뚤빼뚤 씁니다. 삐뚤빼뚤. 지금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 주석으로 달기 하면서 다 같이 참여하는 흥미 위주의 약간의 그런 재미 요소를 넣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친구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중간에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이걸 굳이 예쁘게 안 썼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 없어요. 막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칸에 가면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저는 뭐 30초 휴식권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30초 동안 화면을 끄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고학년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학년들한테는 뭐 화면을 끄고 나갔다가 다시 켜는 것이 어려워서 힘들 수 있는데 5, 6학년들은 이런 조작이 이제 능숙해졌으니까요. 다른 모든 보상보다도 20초 잠깐 끄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자유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가지도 않아요. 어떤 친구는 자유격을 받아도 그냥 좋다고 이렇게 절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카메라를 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시간 됐어요. 켜주세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줌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자 쓰기를 이제 같이 했다고 쳐요. 좀 아까 격자로 되어 있는 각각의 칸에서 자기 번호랑 동일한 칸을 찾아서 한자 쓰기가 완성이 됐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죠? 아, 이거 예쁘게 안 썼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획순을 보여주시면서 조그만 종이에 쪽지 한번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에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친구들이 쓴 다음에 화면에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연필로 썼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매직이라든지 색깔이 좀 짙은 색연필로 써주세요. 아니면 사인펜을 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없어요 하면 어떡해요. 그냥 연필로 쓰라고 하죠. 그 학생이 있는 환경의 조도 같은 거에 따라서 제 화면에 잘 비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이 친구가 막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면 그 친구는 열심히 쓴 친구죠. 잘했다고. 딩동댕 해주면 딩동댕. 상현이 잘했어. 다른 친구 이름 말하면서 뭐 소정이 멋져. 딩동댕, 딩동댕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런 그 친구들은 잠깐 화면을 끄고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활동에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단계적으로 좀 더 쫀쫀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싶다 싶으시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격자 무늬가 있는 것에다가 회색 음영으로 쌍 같은 오늘의 미션 단어들을 다 입혀놔 주세요. 한 장에다가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격자 무늬만 있게. 그래서 친구들이 우선 그 단어를 보면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 위에다 가이드가 되어 있는 한자를 한번 따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 이걸 잘 쓰고 나서 그 다음 장에는 여러분 스스로 써야 돼요 라고 하는 예고 멘트를 먼저 날리시는 거죠. 그래서 다 썼는지 보고 그런 후에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라고 하고 나서 모든 주석 지우기 하시고 맨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격자는 적혀 있겠죠. 그런 다음에 화면을 공유를 빼시고 화면에 같이 한번 안 보고 써보기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이 쪽지에다 써서 써보도록. 이 쪽지에다 쓰는 것도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쓰고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때도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또 이 친구가 교사의 제시어에 지금 계속 함께 와주고 있는가도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필체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아, 저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니까 종이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선생님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매일 시간마다 아니면 2시간에 하나 조동사라든지 의문대명사든지 아니면 본동사 중에 중요한 거 뭐 치, 쉬, 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활동지를 나눠주고 10번씩 써봐라. 세 단어를 5번씩 써와라. 이런 막 맡겨주는 숙제가 좋을까요? 제가 학생의 입장이다 보니 저도 지금 뭘 배우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는 건 뭐 당연하게 내주시는 건데 일상이 좀 바쁠 때는 과제 내주시는 거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수업 시간에 한두 번 더 시켜보셔서 뇌리에 박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수동적인 학습자의 자세가 저도 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시켰어요, 숙제가. 중국어 말고도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학원들도 다녀야 되고 거기서 주는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어는 이 수업 시간이 재미있고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내가 한자를 하나 또 외웠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외웠었던 한자, 이제까지 외웠었던 한자를 칠판이나 화면 한 켠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거나 적어두시면서 이거 읽는 거 아닌지 매일매일 뭐 30초도 안 걸리죠.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노출 반복시키는 거잖아요. 처음에 초반기에는 한두 개밖에 안 붙어 있겠지만 이게 꾸준히 되고 나면 한 20개 정도의 한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중국어나 기초중국어에서는 그 주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죠. 선생님 숙제를 안 내주는 대신에 수업 시간에 이건 같이 외워주세요. 이제 말하기 연습을 시키고 끝납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미션 문장을 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니시 양츠 빠오지마를 배웠다. 니시 양츠 빠오지마 한 문장씩 말하고 갑니다. 대신에 성조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에 신경 써주세요 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말하면 먼저 나가도 됩니다 라고 하면 와 친구들이에요. 자, 이것도 1, 2분 정도 먼저 나가게 하는 건데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어감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말하면 먼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완벽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1, 2분 쉬어라. 그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학생들에게 나 열심히 참여하면 나에게 이런 보상이 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그런데 이때 나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이 잘하는지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하고 나서도 가만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봐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칭찬을 하죠. 안 나가고 다른 친구들과 보는구나. 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좋은 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말하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잘 안 나가고 그냥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온라인 수업을 정말 저 혼자 되게 신나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사가 신나서 하면 이런 즐거움이 학생들에게도 즐거움으로 전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사용했었던 방식들을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빌려와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런 방법들이 뭐 온라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조금만 더 바꿔서 학생들과 제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 오늘 영상을 막 찍다 보니까 처음 말씀드려야지 했던 내용보다 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로 방향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숙제를 많이 내주는 강사는 아니고요. 거의 안 내주고요. 아이들한테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이 단어는 꼭 외웠으면 좋겠고 이 단어는 이번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외우면 좋겠는데 숙제를 내주고 싶지만 숙제가 많으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숙제를 해버리자 라고 하면 친구들이 숙제가 사라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할 거예요. 3단어 5번 써와 10번 써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뭐랄까 몇 번 개수에 질려서 아이들이 정성껏 쓰지 않거든요. 얘들아 아주 제일 예쁘게 한 번만 써보세요. 제일 예쁘게 집중해서 한 번 쓰는 것과 설레 10번 쓰는 것과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단어를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자를 쓸 때 또박또박 차근차근 쓰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정자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학습 태도도 길러주는 것이니까 너무 숙제를 내주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숙제를 내주신다 싶으시면 그냥 음원 듣기 정도를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과제도 안 내줘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중국어는 언어이다 보니까 듣고 말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어휘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함께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학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시면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되게 세련되셨잖아요.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큰 지지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후속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정말 힘이 나겠네요. 바쁘신 시간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